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이기호의 일주론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병신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병신일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저와 함께 예제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를 공부할 때는 총 60개의 일주가 있잖아요. 우선 이 일주가 양으로 되어 있는지 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사주 명식을 볼 때도 그렇고 일주만 볼 때도 양적인 성향이 강하냐 음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것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신일주는 모두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가 재성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고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속적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은 원숭이를 나타냅니다. 원숭이는 12개의 동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을 흉내내기도 하잖아요. 원숭이는 다재다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똑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병신일주인 사람들을 보면 지장간에 재성운이 있고요. 그리고 관성운이 있고 식신상간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돈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한 가정, 건강, 그리고 직장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재성, 간성, 식상을 모두 갖춰서 기회만 잘 잡으면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바로 병신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뭐예요? 역마죠. 인신사의 네 글자를 역마라고 합니다.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죠.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니까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목이 들어와서 지지가 인신충이 된다든가 관살이 들어와서 관살이라는 건 여기서 수기운을 나타내죠. 관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럴 때에는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것이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병신일주는 천간에 있는 이 병화가 뭐예요? 태양을 나타내죠. 일반적으로. 상당히 웅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병화 자체도 활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신일주 자체는 워낙 활동적이라 자신을 과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는 많이 섭섭해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문창귀인이라고 하는데요. 병신일주가 문창귀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두뇌가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이 편제는 돈을 나타내니까 현실적인 사고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데에는 잘 빠지지 않고 돈과 관련된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실질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투기라든가 투자 이런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병신일주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일주라는 것은 사주명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8글자 중에 2글자입니다. 물론 일주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사주 명식을 딱 봤을 때 결정적인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주 명식이라는 것은 나머지 6글자, 연주, 월주, 시주도 상당히 중요하고 일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뭐 충국의 관계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합이라든가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게다가 밑에 있는 10년 대운 이것은 사주 명식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단지 일주 2글자만으로 그 사람 사주 명식을 딱 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주만 보고 다 분석을 해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 공부를 할 때에도 항상 예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제 없이 그냥 일주만 붙잡고 일주 2글자만 딱 써놓고 계속 뭐 이론 공부만 한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주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주 분석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주 분석을 잘 하려면 예제를 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시험 적응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딱 만나가지고 분석을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적응력을 높이려면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 일주 두 글자, 병신일이라는 두 글자만 칠판에 딱 적어놓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자년, 병신월, 병신일, 개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이가 23살이에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나 가끔씩 불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를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25살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베이비붐 세대라 인원이 많이 남으니까 시력이 1.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한 0.5 정도 된다. 무조건 상급 방위.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전부 다 현역을 갑니다. 인원이 모자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를 했다는 얘기는 눈이 보통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정도로 떨어진다고 봐야죠. 현재 2학년인데 삶의 의미를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 적응을 잘 못하고 뭐 살면 뭐해 막 이런 생각에 23살밖에 안 된 게, 그것도 군대 제대해가지고 한창 재밌을 때잖아요. 이제 군대 문제도 해결했다. 학교도 2학년이면 이제 재밌게 놀 때인데 지금 삶의 의미를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이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첫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빨간색 화기운이 전체 8글자 중에 4글자나 됩니다. 화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럼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고 화나면 무서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가끔씩 불같은 성격을 나타낸다는 거,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눈이 안 좋다 그랬는데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눈을 나타내는 게 뭐예요? 목기운입니다. 목기운. 제가 외울 때 이 목이라는 게 나무 목자지만 눈목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은 목기운을 나타낸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목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건강을 나타내는 토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강이 좀 취약한 사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는 이 금기운이 뭘 극해요? 목기운을 극하죠. 사주 원국이 없고 금기운이 목기운을 극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약한 목기운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눈이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주와 월주가 약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운인 목기운이 약하다는 거. 인성운이라는 게 사고계를 나타내잖아요. 생각하는 사고를 나타내거든요. 인성운이 목기운이 약하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행이 두 개가 없고 목기운도 없고 토기운도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일주와 월주가 똑같고 뭐 이런 약점이 많이 있는데요.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에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기해대운에 살고 있는데 기해대운만 해도 무술대운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용신인 목기운이 대운에서 늦게 들어온다는 거, 이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혼이에요. 여자분인데 음악교사를 명예퇴직했다고 합니다. 성격이 부드럽고 외모도 뛰어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16년도에 60세였으니까 지금 64살입니다. 이때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60 넘어서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고 젊어서는 남자가 있었지만 결혼으로 연결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정유년, 신해월, 병신일,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의 사주에서는 뭐가 없어요? 토기운이 없죠. 토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식을 나타냅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나타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할 때 혼자 사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결혼을 안 한 여자분들을 보면 관성운이 없는 경우보다는 식신상간운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나타내니까 자식운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그냥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성운이라는 건 남자인데 그 관성운이 있다 그래서 꼭 결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재밌게 살다가 뭐 동거를 하든가 뭐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까지는 안 갔다.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대부분 아이는 낳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혼으로 살고 있는 여성들을 보면 관성운보다는 식신상간운이 없는 여자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볼 때에는 이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어땠나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26세에서부터 35세까지 이때가 결혼 정년기라고 봐야죠. 인신충으로 깨집니다. 36세에서부터 45세까지는 묘신 원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결혼을 하려면 16살서부터 25 전에 결혼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야죠. 이분의 연령대를 봤을 때 이분이 젊었을 때에는 25 전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그 여자 동창들을 보면 23살에 유난히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이 대운이 안 좋으니까 25살 전에 꼭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죠. 근데 이분이 이때 놓치니까 대운이 이렇게 안 좋고 거기에다가 자식운까지 없으니까 결국 지금까지 혼자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남자분인데요. 직장 생활에 해이를 느껴서 사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영업 팀장급으로 직원으로서의 영업 수완은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혼이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신년, 기축월, 병신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이 없습니다. 인성운을 나타내는 목기운이 없고 또 뭐가 없죠? 수기운이 없죠? 관사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는 좀 불리하다고 봐야죠.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계속 크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이분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첫 번째로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없다는 거, 그리고 활동력을 나타내는 역마살이 매우 강하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운이 4개가 있는데 재성운이 다 뭐예요? 돈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재성운이 강하니까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하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재성운이 여자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너무 많은 데다가 일주와 시주가 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여성운이나 결혼운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하고 시주가 같은 걸 여자로 많이 묶여서, 그러니까 이성관계로 많이 묶여가지고 뭐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제 좀 치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주와 시주가 연달아 있을 경우에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뭐예요? 제다 신약 사주입니다. 제다 신약이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는 목기운과 화기운이 들어올 때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 현재가 계사대운인데 이 계사대운도 나쁘진 않죠. 나를 강하게 해주는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은데 이분에게 가장 좋은 대운은 46세서부터 55세까지 갑오대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용신인 화기운 목기운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대운 자체는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인데요.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각자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나를 낳고 이혼을 했는데 각자 재혼을 했어요. 상당히 나쁜 사람들이죠.
재혼을 하든 뭘 하든 어린 자식은 데리고 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자식이 있으면 뭐 자식을 누가 키울 것이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자가 키운다 그러면 남자가 애들이 어릴 경우에는 양육비도 줘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부모 같은 경우는 딱 이혼을 하더니 각자 재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애를 갖다가 그 자기 부모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큰 집에서 지내다가 큰 집이라는 건 삼촌이나 뭐 이런 데 말하겠죠. 그러다가 친할머니한테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려고 외할머니를 찾아갔더니 외할머니 하는 말이 엄마를 찾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찜질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들이 한마디로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장 변동 심하고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물류 쪽 일에 종사하고 있어요. 임술령, 개축월, 병신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백호대살, 괴강살 뭐 이런 것도 막 들어있죠. 그리고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다는 점에서 이것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죠. 목기운이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엄마 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엄마든 아빠든 부모 복이 없는 사람은 어릴 때 유학이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시절의 대운이 어떤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갑인 대운인데 지지가 인신충으로 깨지죠. 9살서부터 16살까지 인신충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 운이 별로 안 좋았다.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모한테 의지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부모 복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으니까 이성운도 별로라고 봐야죠. 대체적으로 이성운 쪽에서 안 좋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일주하고 똑같은 기둥이 뭐 월주에 있든 연주에 있든 이런 것은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안 좋습니다. 만약에 신금만 나란히 두 개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서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걸 안 좋아해요. 이 기둥 자체가 아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사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운도 병신년이다. 대운도 병신대운이다. 이런 게 걸리면 더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은 지지에 축토하고 술토가 있는데 미토가 들어올 때 어때요?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약점이라고 봐야죠. 여기에 역마살이 두 개가 있고 신금이 두 개가 있고 천간에 수기운도 역마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물류 쪽 일에 종사한다고 했는데 물류라는 게 뭐겠어요? 뭐 트럭 운전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살면 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되게 운전하는 거 이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고 그 지금 35살까지 됐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처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병진대운, 정사대운, 무호대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운의 흐름은 좀 보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로 갈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년 이후에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성운이 없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게 이분에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분은 개그맨 김대희 씨의 사주입니다. 김대희 씨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그 검색창에 딱 치기만 하면 개그맨 김대희 씨의 사진이 딱 나옵니다. 어느 분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이분의 그 사주를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주는 정확합니다. 시주까지 정확해요. 이분의 지인이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김대희 씨 부인하고 친구입니다. 이 지인이. 그래서 그 당시에 부부의 궁합도 본 적이 있었는데 김대희 씨가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따님이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같이 아주 화목한 생활을 하고 있고 자녀분들도 김대희 씨를 아주 좋아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갑인년 경호월 병신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약점을 찾는다면 많이 있죠. 일단 지지에 인목하고 신금하고 사화하고 인신사, 삼형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지 자체가 삼형살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인생 자체가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을 보면 개그맨 되기 전에 되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일간인 화기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자식을 나타내는 게 수기운인데 임수면 병임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구성이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지에 보면 사신합이 되고 있죠. 이 시주하고 합이 되고 있습니다. 합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는 충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지를 보시면 이쪽에 인옷을 반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신합이 되고 있습니다. 합이 두 개예요. 그래서 김대희 씨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역마살이 강하니까 어때요? 활동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이가 경자년이니까 47살이죠. 그리고 현재 을의대운인데 해수가 딱 들어가면서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44세서부터 53세까지 가장 많이 활동할 시기이긴 하지만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은 좀 주의해야 되는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의대운 지나서 이제 병자대운, 정축대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운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병신일주를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그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요. 그래서 예제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사람들의 명식을 분석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